9월 17일 목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위원회는 그야말로 최고 의결기구로서 새정치연합의 의원, 원외위원장, 또 새정치연합의 이 지역 단체장들, 또 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참가하는 정원이 다 합치면 한 600명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정도의 크기인데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주요한 의결 사항을 결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를 뽑거나 최고위원을 뽑거나 이러면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전당대회지만은 그 이외에는 당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확정짓는 것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서 보통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본인의 혁신안, 즉 당의 최고위원제를 갖다가 없애고 내년 총선에서 20%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이 국민 경선제로 해서 뽑는다라는 그런 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대표의 권한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친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 쉬운 제도지 않느냐라는 데 대해서 비주류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 즉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조국 교수 등 혁신위원을 데려다가 한 석 달 정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혁신안을 만들어서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어제 자신이 만든 혁신안 통과가 부결될 경우 자신이 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대표직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비주류의 수장인 안철수, 김한길 의원 등은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경태, 문병호, 김동철, 그 다음에 김영환, 이런 어떤 민진모, 그러니까 그 민주당 안에서 비주류 모임을 하는 의원 12명은 퇴장을 했고, 박영선 의원은 왔다가 중도에 나갔고 박지원 의원도 퇴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노가 중심이 되어서 당의 또 범친노, 그러니까 정성균 의원계라든지 평소에 문재인 대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던 사람들도 어제는 그냥 대세에 따라 가지고 통과를 시켰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단체장으로서, 광역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중앙위원 자격이 있는 박원순, 그 다음에 안희정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어제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은 일단은 친노에 묻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문재인 대표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표가 끝난 게 아니라요, 한 번 더 당원과 당원에 대한 ARS 여론조사, 또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과반수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물러나겠다 했는데, 친노가 작심을 하고 묻는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석 전에 그 여론조사도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박지원, 김한길 등 비주류들은 문재인 의원이 중앙위원회에 혁신안을 묻는 것을 보류하고 당에 더 활발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표는 애초 계획대로 16일 날 중앙지위원회에서 표결을 시도했고, 표결 결과 기립했고, 반대하는 사람 한 80명은 퇴장을 해버려서 저는 동의하지요 해서 기립한 사람 숫자가 훨씬 대부분이기 때문에 박수로 통과시켰습니다. 정통 60년 야당인 민주당의 맥을 잇는 새정연에서 기립을 해서 숫자를 세지도 않고 비주류는 나가버리고, 물론 숫자야 훨씬 많았겠죠.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표결이면 통과가 될 건데 많았겠지만은, 그렇더라도 찬성 반대 기권을 카운트라도 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럴 때 어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고 저는 박수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 북한의 노동당과 비슷하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어제 조경태 의원이 회의 서두에 토론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혁신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항상 보면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를 따지지 않는데요.
4월 전국 4군데서 열린 광주까지 포함한 재보선에서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이 승리하고 관악에서도 승리하고 이렇게 되면서 참패를 했죠. 4군데서 다 졌죠. 텃밭이 성남 중원까지 4군데 중에 3군데는 적어도 새정년의 텃밭이었는데 4군데를 다 완패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가 물러가라, 재신임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시간을 끌다가 핵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핵심안을 내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핵심안에 자신의 거취를 같이 끌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까지 통과되면 내년 총선까지 문재인 대표는 오히려 자신의 그 초래한 선거 패배로 인한 위기를 자신의 유리한 당의 체제를 만드는, 즉 당의 사무총장도 없애버리고 사무총장의 기능도 분산시켜버리고, 사무총장은요 선거 때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최종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당의 사무총장을 없애버리고 사무총장 자리를 조직 자금 담당 이런 본부장식으로 몇 군데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제도 지금 폐지하고 대표 중심으로 가고, 공천안도 1000명에서 300명 사이에 국민경선위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뽑도록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사람이 운항을 하겠다라고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핀이라고 하는, 요즘 뭡니까? 본인 인정하는 그 시스템에 통과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오면 그 중에 전화를 가지고 하겠느냐라고 해서 무작위로 300명에서 1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후보를 뽑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 전화를 돌려가지고 하겠느냐라고 묻는 것, 핀을 걸어서 내가 거기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300명에서 1000명을 골라내는 것, 이런 과정에서 비주류들은 신노가 탁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외로 지난 4월 재보선 공천 후보 결정 과정에서 관악구청장을 2번이나 하고 관악에서 의원을 1번을 한 관악을의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김희철 전 의원이자 전 구청장이 당원 대의원 표결에서는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당시에 거의 무명이던 친노 측의 후보한테 져버린 거 아닙니까? 관악은 호남 분들이 많이 사는데 경남 사천 출신 후보가 관악에 새정년 후보를 따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해보나 마나 뻔하다라고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근데 그 새정년에 지금 130명쯤 되는 의원 중에서 표결을 붙이기 전에 충분한 찬반 토론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조경태 의원 하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새정년에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이 문재인 대표의 중앙위 해부라든지 혁신안에 대해서 군시렁거리면서 비판을 해댔습니다. 뒤에서 앞에서. 그러다가 막상 회의장이 열리고 문재인 대표 앞에서는 조경태 의원 혼자 일어서서 할 말 하다가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제가 안 봐도 뻔한데요. 저도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대표가 되었을 때 당내 친노 중심으로 갑자기 안 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개 회의에서, 전 당무위원이었습니다. 손을 들고 이야기를 좀 하려다가 조경태 의원 비슷한 짝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조경태 의원이, 저는 조경태 의원하고 같이 한때 정치를 했고 해서 잘 압니다. 그 민주당의 130명 중에서 문재인 대표 앞에서 손들고 논리적으로 토론해보자고 한 사람이 조경태 의원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듯 하더니만 기껏 기자회견장에 옆에 섰던 사람은 12명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의 전통 야당은요, 과거에 중간 보스들이 한 7, 8명 있었고요. 여러분들 기억도 할 겁니다. 유치송부터 해서 이철성계, 이기택계, 김영삼계, 김대중계 쭉 있었습니다. 그런 계보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 계보 밑에 의원들을 데리고 앉아가 전당대회가 열리거나 회의 토론이 열릴 때마다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토론하고, 때에 따라서는 강목까지 들고 와서 서로 때릴 정도로 피 터지게 토론을 했습니다. 야당은 그런 어떤 격론을 통해서
야당의 한마디로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고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고 싸우면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정년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아직까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요, 뭐 새누리당도 별로 잘난 당도 아니지만은 새누리당에는 김태호 최고위원 불출마하겠대. 이항구부터 해서. 그 다음에 국회의장을 했던 분도 지금 불출마하겠다 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금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정년에는 단 한 명도 불출마하겠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요? 뭐 그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진보와 개혁, 그 다음에 뭐 좋은 가치들, 이런 어떤 담론들은 그야말로 내가 배지를 달고 있을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선적으로는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내 배지 다는 것이 중요하고, 괜히 당이 패가 갈리는데 거기 나서서 목소리 높여서 내 공천이 물 건너가기보다는 조용히 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적당히 되는 줄에 서자라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뭐 그 도시에 의인이 뭐 몇 명이라도 있으면 불벼락을 안 내리겠다 했는데 그게 없어서 다 불벼락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새정년에 과연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조경태 의원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일 것 같죠. 이게 시작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정리되어서 잘 되어 나갈 것 같죠. 지금부터 아마 이제 점점 내분이 심화되면서 골병이 들어갈 건데, 아마 의원들은 판이 결정적으로 갈라질 때까지 안 움직일 겁니다. 제가 이 사람들 11월 달쯤 돼야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9월 달 아닙니까? 아직 2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는 이제 좀 보겠죠. 내가 이 당에 앉아서 있으면 공천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아무리 봐도 내 공천이 안 될 것 같아 싶은 사람들이 이제 슬슬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새로운 가치를 들고 나가 새 당을 또 만들 겁니다. 지금 뭐 한 5-6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나중에 전부 합쳐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냐. 호남의 정서가 문재인 대표의 이런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정서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가 앞으로 새 당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 보는데요. 제가 봐서는 뭐 호남의 정서가 별로 친노 진영에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남의 정서가 바뀌어서 내 당선 확률이 0.1%라도 이 당에 있는 것보다 저 당에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되면 가겠죠. 저는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표 손을 드는 쪽에 직접 참석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자, 박원순 시장은 지금 아들 박주신과 관련되어서 검증에 대한 요구를 갖다가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은 어쨌든 당분간은 친노라는 공격성이 좋은 집단의 뒤에 좀 안전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기회를 보다가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조금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치고 나갈 거고, 그러지 않는다면 서울시장을 3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하고 문재인 대표 다음을 노리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친노가 이렇게 너무 무리 붙이다가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박원순 시장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되면 어느 순간에는 얼굴을 바꿔서 안면 몰수하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나설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표보다는 한 2% 정도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정년을 바라보면서 국회의원 자기 모가지를 결정하는, 공천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룰을 통과시키는데도 반대를 하지 않고 숨을 죽이면서 거취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회의원 자리가 좋기는 좋은 모양이고요. 진짜 벽에 먼 칠할 때까지 해먹고 싶은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